오늘 공부할 내용의 제목으로 제가 집합으로 표현된 영역의 평행이동 이렇게 달아뒀거든요. 이것이 평행이동이니까 수학상 그리고 집합, 수학하에 걸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 기하 단원에서 벡터의 합 분석하는 것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벡터의 합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평행이동으로 분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벡터 합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 깊게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이 공부했던 이 내용이 바로 이거와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하 벡터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요 문제 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걸 통해서 요거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ABC가 조금 이렇게 요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쉬운 예, 항상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쉬운 예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 A는 그대로 가고요. 집합 B를 살짝 바꿔볼게요. 집합 B를 그냥 3,4 이 점 하나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C, 오늘 해야 될 것의 핵심이 이 바로 집합 C 이거를 이해해야 되죠. 얘를 분석하는 요식을 분석하는 게 오늘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집합 C는 이렇게 됐죠. 집합 C는 자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 x1, y1은 집합 A의 원소고 x2, y2는 집합 B의 원소인데 지금은 집합 B의 원소가 3, 4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3이고요. y2가 4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적으면 x1 더하기 3, y1 더하기 4. 자, 그리고 x1, y1은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하기 전에 요 집합 A 설명도 조금 해야 되네요.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완벽히 되려면 여기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을 배워야만 사실은 깔끔한데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을 지금은 배우지 않고 경제 수학 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설명을 해뒀습니다. 자, 요 부등식은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와 내부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당연한 이유가 바로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의미하는 바는 0,0과 x, y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죠. 거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그죠? 그 거리의 제곱이 1보다 같거나 적으니까 거리도 1보다 같거나 적은 거죠. 그래서 0,0에서 거리가 1보다 같거나 적은 그러한 x, y 점들 그러니까 바로 원의 내부를 의미하겠죠. 등호이면 둘레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집합 C의 원소의 x 좌표는 이런 얘기죠. x1, y1 집합 A의 각각의 원소죠. 집합 A의 원소인데 그 A의 원소보다 x좌표는 3이 커지고 y좌표는 어떻습니까? 집합 C, 이게 전체로 집합 C의 y좌표죠. A의 원소의 y좌표보다 4가 큰 점입니다. 요게 요 x좌표 x1 더하기 3이니까 x좌표는 3 커지고 y좌표는 4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요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요걸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원래 여기 집합 A였습니다. 중심이 얼마입니까? 0,0이죠. 0,0. 이 원의 내부와 요 원둘레. 그런데 이 각각의 이 x1, y1은 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다 되죠. 이 모든 원소들을 어떻게? 이 집합 C의 원소는 요 점인데 이 점이 x좌표가 3 커지고 y좌표가 4 커졌으니까 얘를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요런 원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중심이 얼마짜리가 되고 3,4가 되고 요 원의 내부가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요 x1, y1 집합 A의 각각의 원소를 x축으로 3만큼 4만큼, 그러니까 요거를 첫 번째는 이렇게 분석한 거죠. x1, y1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요렇게 평행이동했다. 요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거꾸로 요 순서를 바꿔도 되죠. 요게 x1, y1을 3, 4만큼 이동했다. 그렇게 봐도 되지만 거꾸로 요거를 3 더하기 x1 4 더하기 y1 요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분석이 되죠. 3,4를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3,4를 x축 방향으로 x1, y축 방향으로 y1만큼 이동했다는데 x1, y1은
이 원의 내부의 모든 점이 다 되는 겁니다. 요게 x1, y1. 뭐 요것도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요 x1, y1이 이 영역의 모든 점이 다 가능한 거니까 엄청 많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3,4를 이 영역의 각각의 모든 점만큼 다 이동해라. 만약에 x1, y1이 요 점이면 1,0일 수도 있죠. 그러면 3,4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겠죠. 만약 x, y1이 요거였다면 요만큼 이동할 겁니다. 그죠?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 요만큼 이렇게 되니까 만약 x1, y1이 0,1이었으면 x축으로 0,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위로 1만큼 이동한 거가 되겠죠. 만약 x1, y1이 요 점이었다면 마이너스 1,0이면 왼쪽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만 이동하면 되죠. 만약 x1, y1이 이 점이었으면 수도 없이 많은 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x1이 0이고 y1이 마이너스 1이면 밑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만약 x1, y1이 이 점이면 요만큼 이동하는 거죠. 이 점이. 그러니까 요 x1, y1을 여기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점들만큼 이동을 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러한 뭐가 그려지는 겁니까? 3,4를 중심으로 하고 쫙 다 이동을 하는 거죠. 다 이동을. 여기서 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부가 꽉 채워지겠죠. 원 하나가 만들어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핵심이 요거보다 요 2번,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요 2번으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4에서 뭐를 한다고요? 요 원을 그냥 확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집합 A는, 자, 아까 원이었고요. 집합 B는 요 직선이었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를 그리면, 자, 요 원, 반지름 1인 요 원의 내부와 원둘레를 의미하고, 집합 B는 어떻습니까? 이 직선이죠. 그런데 항상 원과 직선이 나오면, 요게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 요게, 자, 위치 관계를 살피려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한번 보면 되겠죠. x 빼기 y 플러스 루트 2는 0. 여기와 0,0 사이의 거리를 조사하면 이렇게 되나요? 거리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2분의 루트 2 되니까 반지는 딱 거리가 1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원과 직선은 서로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 이렇게 잘라봐더라도 이게 루트 2죠. 요렇게 잘라봐더라도 루트 2니 여기가 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 되겠죠.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집합 C는 집합 A의 각각의 x1, y1, 집합 A의 각각의 원소를 자, x1, y1을 어떻게? 집합 B의 각각의 원소만큼 즉 x축으로 x2만큼 y축으로 y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게 이게 집합 C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집합 B의 x2, y2 요 x2 더하기 x1, y2 더하기 y1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x2, y2를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그죠? 집합 B의 각각의 원소를 집합 A의 각각의 원소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뭐가 이해하기가 낫나요? 이 각각의 점을 이 직선의 각각의 점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만큼 이동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만큼 아까 3,4를 이 원만큼 이동한다면 어떻게 3,4에서 이 원을 그리면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집합 요거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집합 B의 각각의 원소, 이 직선상의 각각의 점을 이 원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얘를 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원 이렇게 쭉쭉쭉쭉.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나가면 만약에 여기에 원에 쉽게 생각하면 원에 잉크가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요 각각의 요 x2 y2 그러니까 이 직선상의 모든 점에서 원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 나가면 여기에 이 원상에 잉크가 묻어 있다면 여기가 새까맣게 이렇게 칠해지겠죠. 그죠? 얘를 이렇게 자꾸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잉크가 묻어서 이렇게 쭉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여기가 하나의 대로가 나오죠. 그죠? 쭉 선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될 겁니다. 이 선이 쭉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색칠이 다 칠해지겠죠.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다 칠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통된 A와 C의 여기가 A죠. A와 C의 공통된 영역은 바로 여기 딱 반원만 되겠죠. 요렇게 반원만. 그래서 반원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죠?